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질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27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과 또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계획대로 하면 오는 3월에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연금특위라고 하죠. 일정을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2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국민연금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 인구 증가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후세대에 큰 부담을 줄 연금보험료가 급증하거나 또 받게 될 연금 급여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재 약 920조 원으로 당장 기금이 소진돼서 지불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같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총 4차례 했습니다. 2018년 4차 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시에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차 추계에서는 이보다 2년 앞당겨진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에 3,766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5천만 명 정도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여기에 인구의 절반가량인 46.4%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5.1% 올렸습니다. 기초연금과 동일합니다. 인상률로 보면 1999년에 7.5% 인상 이후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물가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32조 8,885억 원에서 올해는 34조 5,66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988년에 도입된 이 국민연금은 35년이 흐르는 동안 규모는 커졌지만 충분하지 못한 보장 수준으로 대다수 국민에게는 미덥지 못하고 또 부족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 연금 봉양하느라고 내가 낸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의 늪에 빠지면서 세대 착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종 보도에서 이러한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지나치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적연금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금을 걷거나 화폐를 발행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국가는 지급을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재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가 되는 미래에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GDP의 9%대로 정부 재정을 파탄시킬 규모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국민연금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위협은 지나치게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래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비단 기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민연금 자체는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기 발표에 이어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3월에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번 5차 추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또 이를 종합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 개혁안을 올해 10월 말까지 도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연금 개혁 방식을 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또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모수 개혁 방식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다수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고 이런 거죠. 대표적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황은 이런데 그럼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되었을까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진실을 알고 불신부터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야 하기에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낮게 책정하고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비해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70%로 정했습니다. 이후 정치적으로 눈치 보느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못 올리면서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을 절반 가까이 줄여 40%까지 낮추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의지 감소와 또 불신은 커지게 되었죠. 현재 9%의 보험료는 2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 18.2%에 비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1988년 도입 당시 지금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도에 70.7세이던 평균 기대 수명은 2021년에 83.6세로 무려 13년이 늘었습니다. 계획보다 평균적으로 13년 동안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입 당시 은행 이자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로금리에 가깝게 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 면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크게 발생한 것도 기금 악화의 한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사정으로 그동안 두 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습니다. 1차 개혁에서 소득 제체율을 60%로 하면서 10%를 낮추었고 또 2007년 2차 연금 개혁을 통해 28년까지 20년에 걸쳐 0.5%씩 단계적으로 최종 40%까지 내리는 결정을 하면서 보장성이 너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돈연금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공적연금은 부가식 제도라서 현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서 은퇴 세대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업이나 민간보험처럼 파산이나 지급불능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기금 축적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금 축적의 목적이 갑자기 경제위기 등 IMF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등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소규모 완충기금을 보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금을 많이 축적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동안은 말로만 걱정했었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 부가식 공적연금에서 적립급의 중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도 보험료를 서서히 올리면서 상한선을 두고 공적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 감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예측이 본질적 문제라지만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금 소진 자체보다는 기금의 운영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큰 손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2020년 기준 GDP의 45.1% 규모입니다. 어느 순간 이 기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꾸 적립금 고갈로 미래 세대가 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부가식 제도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실제보다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활 수준을 못 따라가는 적은 수급액 문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0년 이상을 납부하고도 수급액은 평균 58만 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연금을 받는 80%가량이 이 평균 금액 이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받는 사람은 최저 노후소득 보장도 되지 못해 불만이고 또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는 보험료 인상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미래 불안감의 원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해답은 하나겠죠. 출산이 많아져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많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가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훈훈한 미담을 전하는 뉴스는 사라져버리고 편가르기와 정치 이슈 일색의 뉴스가 점령해버린 우리 일상이 많은 젊은이들의 희망과 미래 꿈을 뺏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